지금 당장 문서 돌려. 표현 한 줄 받고. 2025년 8월 1일 폴란드 국방부가 글리비체에서 K61대 현지 생산 로드맵을 공개했다는 속보가 떠오른 순간 대통령실 모니터 아래에는 2026년 1월 18일 로이터발 관세 뉴스가 겹쳐 붙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칩 관세 논의, 그리고 한국의 협의 방침 브리핑이라는 문장이 같은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은 36시간, 한 장짜리 문서 문구를 틀리면 동맹도 시장도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보고가 돌았습니다. 한쪽에는 폴란드 남부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 다른 쪽에는 백악관 책상 위 관세 문서라는 그림이 겹쳐졌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업계 관측으로는 글리비체 교육 라인에 한국어 안내 문구가 붙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감동이 될지 부담이 될지 아직 아무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책 문서를 다루는 김현우입니다. 2026년 1월 18일 아침 대통령실 브리핑 문구를 최종 정리하던 회의실 공기는 유난히 마른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 끝 프린터가 멈추지 않고 돌아갔고 화면에는 로이터 헤드라인이 두 줄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한 줄은 미국의 메모리 칩 관세 논의, 다른 한 줄은 2025년 8월 1일 폴란드의 K2차 계약 보도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의 시선이 숫자에 걸렸습니다. 글리비체 61대 그리고 36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입니다. 모니터 오른쪽에는 폴란드 국방부가 언급한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 이야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장 바로 아래로 현대 로템이라는 이름과 K 180대 추가 도입이라는 표현이 연달아 떴습니다. 단서가 화면에 박히자마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브리핑 초안을 들고 바로 문서실로 내려가 통화 메모를 꺼냈습니다. 손끝에서 종이가 미끄러지는 순간 메모 상단에 적어둔 첫 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은 글리비체 61대 문구 확정이었습니다. 그 문구를 읽자마자 저는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즉시 결과로 각 부처 연락망이 한 줄로 묶인 단체방이 열렸습니다. 단체방이 열리자마자 방위사업청 라인에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2025년 7월 2일 협상이 완료됐다는 로이터 보도 요약, 그리고 2025년 8월 1일 계약 보도 정리였습니다. 단서가 늘어날수록 누군가가 말을 세게 해야 했고 그 역할이 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한 줄도 흔들지 마. 제가 그렇게 적어 보내자마자 즉시 결과로 모두가 같은 표기를 쓰기 시작했고 초안에서 제각각이던 표현이 한 문장으로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반대의 기류가 튀어나왔습니다.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 그 짧은 문장이 회의실 한가운데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 문장을 체면처럼 붙잡았습니다. 그 체면이 고정되자 단서 하나가 더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2025년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4.7%로 잡았고 2026년에 5%로 올린다는 계획을 언급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숫자 자체가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저는 그 단서를 보자마자 선택을 바꿨습니다. 숫자를 설득의 장식으로 쓰지 않고 시간표의 경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고 일수표를 다시 펼쳐 반도체 공급 리스크를 확인했고 즉시 결과로 브리핑 문구에 시간 압박이 들어갈 자리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방산 뉴스의 감동이 한꺼번에 퇴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대로 붙이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은 텔레비전으로 나가야 했고 그 브리핑은 한국이 유리한 조건을 협의하겠다는 방향을 담아야 했습니다. 단서가 그렇게 고정되자 저는 행동을 더 좁혔습니다. 먼저 백악관 라인에 닿을 수 있는 통상 실무자에게 전화를 넣어 표현의 경계선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건 즉시 결과로 답이 돌아왔습니다. 관세 문구는 단정하면 안 되고 협의 방침으로만 말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받아들고 문서 첫 문장을 고쳤습니다. 단정은 금지다. 이 문장을 초안 상단에 박아 넣자 즉시 결과로 문장들이 공격적 어조를 잃고 대신 절차와 협의의 문장으로 정렬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리비체 쪽은 협의 문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것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된 확대였고 그 핵심이 61대 생산이라는 구체 항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단서가 61대에 고정되자 저는 선택을 더 선명히 했습니다. 방산을 자랑하는 문장 대신 약속을 지키는 시스템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정비, 부품 공급망이라는 단어들을 한 줄에 묶어 표로 만들었고 즉시 결과로 문서가 감정 대신 구조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를 보는 순간 누군가가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체면부터 지켜야 한다. 체면을 앞세운 그 말은 아까의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위험하다는 단서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성능이나 의지가 아니라 제도 허점이 겹치는 순간에 터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위탁 구조에서 문구 책임이 갈라지는 허점, 점검 주기에서 표준이 늦게 따라오는 허점, 책임. 분산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허점이 같은 날 한꺼번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단서가 세 겹으로 쌓이자 저는 바로 선택을 실행했습니다. 결제선을 줄이기 위해 야간 승인 회의를 당겨 잡았고 즉시 결과로 36시간이 28시간으로 줄어들며 문장 확정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금 결제 올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누군가가 프린트물을 들고 뛰었고 결제함 위에 서류가 쌓이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문서가 빨라지자 설득은 숫자로 해야 했습니다. 저는 업계 관측으로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항목에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전환점의 숫자 3개를 문장 속에 배치했습니다. 180대라는 계약 규모, 61대라는 현지 생산, 65억 달러 가치가 언급됐다는 공시 단서였습니다. 단서가 숫자로 박히자 저는 선택을 다시 했습니다. 설명을 길게 늘리지 않고 숫자를 문장 안에서 서로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치자 즉시 결과로 브리핑 초안이 기사 요약이 아니라 협상 문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한 장에 같이 들어가면 미국은 이것을 패키지 거래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회의가 길어지자 마지막으로 손에 남은 것은 통화 메모였습니다. 저는 메모의 맨 아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화 메모 마지막 줄에는 아까 회의실에 떨어졌던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 단서가 마지막 줄에 고정되자 저는 선택을 미뤘습니다. 그 문장을 지워버리면 체면이 무너지고 그대로 두면 문서가 굳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펜을 내려놓고 대신 폴란드 라인과 연결된 정비체계 문서 표기를 한 번 더 맞추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글리비체 61대 문구가 한국 쪽 표현과 충돌하지 않게 정리되었고 문서가 비로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문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8시간 안에 원칙이라는 마지막 줄을 다른 의미로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오전 10시 대통령실 상황실 문이 닫히자마자 통상 라인과 방산 라인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로이터 문장 두 줄이 인쇄된 자료 위로 방위사업청 요약본이 포개졌고 2025년 8월 1일 폴란드 국방부가 밝힌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 61대 현지 생산 문구가 굵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단서가 글리비체 61대에 고정되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종이를 접어 제 앞에 세워두고 공유 범위를 먼저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회의의 순서가 바뀌었고 숫자보다 문장부터 다듬는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시간 통상 실무자는 미국 관세 문구가 어떤 단어에 민감한지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유리한 조건을 협의하겠다는 표현이 핵심이라는 단서가 나오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산 문장에 관세를 직접 붙이지 않고 동맹 운영이라는 프레임으로 연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결과로 초안의 제목줄이 바뀌었고 문서 첫 페이지에 동맹 실무, 협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문서가 백악관 라인까지 흘러가면 한국이 무엇을 묻고 거래한다고 읽힐 위험은 없습니까? 회의의 공기가 무거워지자 누군가 체면을 걸고 나왔습니다.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 그 반대 대사는 이번에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단서가 체면으로 굳어지자 저는 바로 행동으로 끊었습니다. 외교 라인 담당에게 전화를 걸어 공유 대상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문구와 방위사업청, 요약본까지만 제안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배포 목록이 줄었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출력물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외부 공유 금지다. 제가 그렇게 경고하자 문서함 앞에 서 있던 직원이 바로 스테이플러를 멈추고 결제번호만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쪽 문서는 감정이 아니라 일정표로 움직였습니다. 로이터 기준으로 첫 인도가 다음 해 시작이라는 단서, 그리고 폴란드 내 생산이 2028년부터 2030년 사이로 언급됐다는 단서가 같이 놓이자 저는 선택을 좁혔습니다. 글리비체 61대 문구를 단순한 공장 자랑으로 보이게 하지 않고 교육과 정비의 책임, 구간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초안에 교육 과정과 정비 체계라는 문장이 들어갔고 현지 생산의 의미가 납기 관리로 바뀌었습니다. 문장에 시간 넣어. 제가 지시하자 실무자가 2028년부터 2030년 구간을 문장 안으로 밀어넣었고 문서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약속의 범위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통상 쪽에서 또 다른 단서가 나왔습니다. 관세 문구가 메모리 칩에 걸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세계 주요 메모리 업체 설명이 같이 따라붙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서가 기업 이름으로 구체화되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을 앞세운 방어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이라는 언어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문서에는 기업 이름 대신 메모리 공급 안정, 인공지능 칩 환경 같은 표현이 들어갔고 정치적 감정이 들어갈 틈이 줄었습니다. 감정은 빼라. 제가 금지하자 회의실에서 불필요한 수식어들이 줄줄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정리한다고 해서 위기의 뿌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고 글리비체 61대 문구 확정이라는 첫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단서가 첫 줄에 고정되자 저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폴란드 라인과 연결된 실무자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문서에 들어갈 표현이 한국의 브리핑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답이 돌아왔고 현지 생산은 자주권이라는 단어보다 교육과 정비라는 단어가 더 안전하다는 합의가 생겼습니다.
이때 제도 허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탁 구조가 복잡해 문구 책임자가 여러 갈래로 나뉘는 허점, 점검 주기가 일정 표보다 늦게 따라오는 허점, 책임 분산으로 결제가 상단에서 멈추는 허점이 한 장짜리 문서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허점이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단서를 붙잡고 회의의 형식을 바꿨습니다. 오후 2시로 잡혀있던 내부 점검 회의를 오전 11시로 당겨 잡고 결제 라인 담당자들을 같은 방으로 호출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승인 병목이 눈앞에서 드러났고 서로 다른 표현이 한 줄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표시됐습니다. 표현 통일하라. 제가 판단을 내리자 각 부처 실무자가 자신이 들고 온 문장을 내려놓고 공통 문장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숫자 3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180대라는 2차 계약 물량, 61대라는 근리비체 생산, 그리고 65억 달러 가치가 언급됐다는 규제 공시 단서였습니다. 근거가 확정된 숫자는 아니었지만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그 단서가 협상장에서 일종의 기준선처럼 쓰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숫자가 기준선이 되자 또 다른 갈등이 솟았습니다. 비용을 말하면 거래처럼 보이고 비용을 숨기면 불신이 생긴다는 딜레마였습니다. 단서가 딜레마로 굳어지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협력 범위를 보여주는 표로 대신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문서에는 금액 대신 납기 구간, 정비 체계, 부품 공급 위험이 한 페이지 표로 정리됐고 회의실의 시선이 비용에서 시스템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까?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 단서가 마지막 줄에 걸리자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신 그 문장이 지키는 대상이 체면이 아니라 절차가 되도록 문서에 안전장치를 넣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브리핑 문구에는 협의라는 표현이 더 또렷해졌고 방산 문구에는 약속, 이행이라는 표현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라. 제가 경고하자 실무자가 회의 결론 문서에 문장 출처와 적용 범위를 적었고 마지막으로 문서함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오후 4시 대통령실 상황실 화면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폴란드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 교육 준비 기사 옆에 전장통신과 위성망 의존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는 요약 보고가 붙었습니다. 머스크라는 이름이 제목에 먼저 뜨는 기사들이 이어진다는 단서가 들어오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통상 문구 수정 회의와 별개로 전장통신과 공급망 연결표를 오늘 안에 만들겠다고 결제 라인에 요청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문서실에서 종이 대신 전자결제가 열렸고 방위사업청과 통상 라인의 공통 양식이 배포됐습니다. 왜 하필 2026년 1월 18일에 이 이름이 방산 문서 옆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같은 시각 방위사업청 쪽에서 폴란드 내부 논의가 갈린다는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연결된 통신 의존 문제, 그리고 현지 생산 확대가 산업 프로젝트로 커지는 흐름이 맞물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단서가 통신 의존으로 잡히자 저는 행동을 바로 실행했습니다. 서울에서 폴란드 실무 창구로 전화를 걸어 글리비체 교육과정 문서의 통신 장비 표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즉시 결과로 답이 돌아왔고 교육 매뉴얼에는 특정 기업 이름보단 장비 규격과 점검 절차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됐습니다. 기업명 넣지 마라. 제가 금지하자 실무자는 폴란드 국방부 문서 표기 규칙을 다시 보내왔고 표준 문장이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준 문장이 정리되자
저는 갈등의 중심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 회차의 주 갈등은 정보 공유 범위였습니다. 문서가 밖으로 새면 오해가 커지고 안으로만 묶으면 일정이 밀린다는 구조였습니다. 단서가 공유 범위에 걸리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통화 메모와 요청서, 보고서의 등급을 나눠 배포 경로를 재설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회의 결론 문서에 배포 등급이 추가됐고 출력물에 붉은 표시가 붙었습니다. 배포선 닫아라. 제가 경고하자 문서 담당자가 단체방에서 파일 공유 권한을 제안했고 방안의 소음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통신 표기를 막는다고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리비체 61대 현지 생산 구간은 2028년부터 2030년 사이로 언급됐고 첫 인도가 다음 해 시작이라는 로이터 단서도 이미 문서에 박혀 있었습니다. 단서가 일정으로 고정되자 저는 다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재고 일수표를 꺼내 부품 공급 위험을 재계산하고 정비체계 항목을 납기 구간과 한 줄로 연결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표 한 장 안에서 전차 운용과 부품 공급이 같은 문장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도 허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위탁 구조는 통신 장비 항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애매하게 만들었고 점검 주기는 교육, 매뉴얼 업데이트를 늦게 따라오게 만들었으며 책임 분산은 어느 기관이 최종 문구를 확정하는지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글리비체 교육 라인이 시작되는 날에 누구의 책임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이 표 위에서만 맴돌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5년 8월 1일 계약 보도에서 61대 생산이 핵심으로 언급된 만큼 점검 체계가 문장으로 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단서가 점검 체계로 이어지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과 정비, 부품 공급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되 외부에는 절차 중심으로만 공개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즉시 결과로 브리핑 초안의 어조가 바뀌었고 동맹 운영이라는 표현이 공통 문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이다. 제가 판단을 내리자 방산 라인은 현지 생산을 자랑으로 쓰던 문구를 지우고 절차와 책임 구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단을 숫자로 설득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게임 체인저 숫자 3개를 다시 꺼냈습니다. 180대라는 2차 계약 물량, 61대라는 글리비체 생산, 그리고 로이터가 언급한 65억 달러 가치. 단서였습니다. 근거가 확정된 수치처럼 단정하지 않기 위해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이라는 안전문구를 붙였고 숫자들이 거래가 아니라 범위로 읽히게 배치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문서는 비용 논쟁에서 벗어나 책임과 일정의 문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또 한 번 체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 누군가 그 말을 다시 꺼냈고 공기가 잠깐 얼었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회수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인 글리비체 61대 문구 확정과 마지막 줄인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가 같은 종이에 있는 이상 둘을 싸움으로 두면 문서는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바꿨습니다. 체면의 원칙을 지키자는 뜻이 아니라 절차의 원칙을 지키자는 뜻으로 문장 의미를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회의 결론 문서에 공동 점검이라는 항목이 들어갔고 각 기관의 책임 구간이 한 줄씩 정렬되었습니다. 점검 항목 고정하라. 제가 지시하자 담당자가 교육 매뉴얼 점검 주기와 승인 담당 부서를 문서에 적어 넣었고 승인 지연 위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저는 프린터 옆에서 출력물을 다시 모아 클립으로 묶었습니다. 서울 대통령실의 야간 회의라는 대가를 치르는 대신 글리비체 현지화 문서와 2026년
1월 18일 브리핑 문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신념을 붙잡았습니다. 관계 회복은 아직 선언이 아니라 작업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통상라인이 공동점검 합의 문장을 회의 결론 문서에 남기고 배포선 제안을 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절차의 원칙이 백악관 문서 앞에서도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19일 오전 7시 대통령실 브리핑룸 불이 켜지기 전부터 제 책상 위에는 두 장이 겹쳐 있었습니다. 하나는 2025년 8월 1일 폴란드 국방부 문구가 들어간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 61대 현지 생산 요약본이고, 다른 하나는 2026년 1월 18일 로이터 보도에 맞춘 메모리 칩 관세 협의 문구 초안입니다. 단서가 두 장으로 겹치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브리핑 문구를 먼저 고치는 대신 회의체 결론 문서를 먼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저는 새벽 회의 기록을 다시 열어 문장 하나씩 출처를 붙였고 대변인 라인에 넘어갈 문장만 남겼습니다. 이 상태로도 백악관은 우리의 의도를 곧장 읽어낼 수 있습니까? 오전 8시 방위사업청과 통상라인이 함께 있는 회의실에서 결제 대기 문서가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책임 분산 허점 때문에 결제가 위에서 멈춘다는 단서가 전날부터 계속됐고, 위탁구조 허점 때문에 문구 책임이 갈라진다는 단서도 그대로였습니다. 점검 주기 허점은 교육 매뉴얼 업데이트를 늦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서가 세 겹으로 남아있자 저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결제 라인 담당자를 직접 호출해 승인 순서를 재배치하고 공동점검 항목을 결제 맨 위로 올렸습니다. 즉시 결과로 결제 대기 문서의 순서가 바뀌었고, 문구 확정이 오후가 아니라 오전으로 당겨졌습니다. 결제 순서 바꿔라. 제가 지시하자 담당자가 승인 스탬프 위치를 다시 맞췄습니다. 문장 출처 적어라. 제가 금지처럼 단단히 말하자 회의 결론 문서에 로이터 날짜와 기관명이 붙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외교 라인에서 백악관과 상무 라인의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가 동맹 비용과 무역 적자를 같은 문장에 넣는다는 설정은 이야기 속에 있지만 저는 문서에서 감정을 빼야 했습니다. 단서가 표현 차이로 잡히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관세 문장을 방어로 쓰지 않고 동맹 운영의 절차 문장으로 바꾸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초안에서 압박처럼 보이던 단어가 사라지고 협의 방침과 절차 합의라는 말이 앞줄로 올라갔습니다. 단정은 금지다. 제가 다시 경고하자 통상 실무자가 관세 문구를 협의형으로 제작성했습니다. 표현은 절차로 간다. 제가 판단을 내리자 방산 라인은 글리비체 61대 항목을 교육정비 책임 구간으로 재정렬했습니다. 정오 12시 폴란드 실무 창구로부터 글리비체 교육 라인 준비 상황이 다시 전달됐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 사이로 언급된 현지 생산 구간이 문서에 들어가야 하고 첫 인도가 다음의 시작이라는 로이터 단서도 함께 가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단서가 일정표로 고정되자 저는 행동을 택했습니다. 요청서를 새로 써서 교육, 정비, 부품 공급망의 점검 항목을 날짜별로 나눠 넣고 방위사업청 결제를 당겨달라고 상신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결제 담당자가 승인 지연 위험을 표시했고, 그 표시가 오히려 문제의 위치를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어느 문장이 공개 브리핑으로 나가고 어느 문장이 회의체 문서로만 남아야 합니까? 오후 2시 저는 회의실 칠판 대신 화면 공유로 표 한 장을 띄웠습니다. 숫자 3개를 다시 배치했습니다. 180대라는 2차 계약 물량, 61대라는 글리비체 생산,
그리고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규제. 공시에서 언급됐다는 65억 달러 가치 단서입니다. 단서가 숫자로 모이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금액을 결론처럼 쓰지 않고 위험을 줄이는 기준선으로만 쓰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문서에는 비용 단정이 사라지고 납기 구간과 점검 체계가 앞에 섰습니다. 숫자는 범위로 써라. 제가 지시하자 실무자가 금액 표현 앞에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을 붙여 안전하게 정리했습니다. 공유선은 닫는다. 제가 경고하자 배포 목록에서 외부 기자단용 파일이 빠졌습니다. 오후 5시 대변인 브리핑 리허설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에는 글리비체 61대 문구 확정이 남아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서가 첫 줄과 마지막 줄 사이에서 충돌하자 저는 선택을 고정했습니다. 그 마지막 줄을 체면의 방패로 두지 않고 절차의 기준으로 다시 읽히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회의 결론 문서의 공동 점검 합의 문장이 더 선명해졌고 책임 구간이 기관명 단위로 정리됐습니다. 원칙을 절차로 바꿔라. 제가 판단을 내리자 방위사업청 라인은 점검 주기와 승인 담당을 문서 한 줄로 묶었습니다. 보고서 먼저 올려라. 제가 지시하자 담당자가 대변인 라인에 전달될 요약본을 먼저 상신했습니다. 밤 9시 야간 회의라는 대가가 다시 붙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신념이 문서의 문장으로 남았고 방위사업청과 통상 라인이 배포선 제한과 공동 점검 절차에 합의하면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문서가 글리비체 현지화 로드맵과 백악관의 관세 문서 사이에서 같은 언어로 읽히기 시작할 때 회의실 밖 복도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변화가 내일 브리핑룸에서 어떤 표정으로 나타나겠습니까? 2025년 8월 1일 로이터 보도에서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 61대 현지 생산이 박히던 그 문장은 2026년 1월 18일 브리핑 문구보다 더 늦게 제 몸에 와 닿았습니다. 서류 속 지명으로만 보이던 글리비체가 실제 책임 구간이 되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결론 문서와 방위사업청 요약본을 한 묶음으로 들고 폴란드 실무창구에 공동 점검 요청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즉시 결과로 답장이 왔고 요청서의 문장 한 줄이 폴란드 국방부 표기 규칙과 맞지 않는다고 표시됐습니다. 그 표시 하나 때문에 문서가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동맹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숨을 막았습니다. 이 표기 하나로 글리비체 61대가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까? 글리비체 쪽 답장에 따라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청서 파일을 열어 교육과 정비, 부품 공급망 항목을 폴란드 국방부 형식에 맞춰 다시 배열했고 즉시 결과로 문서 첫 줄이 바뀌었습니다. 통화 메모의 첫 줄이던 글리비체 61대 문구 확정이 요청서 첫 줄로 옮겨 붙었습니다. 형식부터 맞춰라. 제가 경고하자 실무자가 표기 규칙표를 공유했고 결론 문서의 문장들이 하나씩 같은 규격으로 눌렸습니다. 외부 추정 쓰지 마. 제가 금지하자 65억 달러 같은 단서는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이라는 보호 문구 뒤로 숨었습니다. 문서가 단단해지자 오히려 제도 허점이 또렷해졌습니다. 위탁 구조 허점은 누가 최종 문구를 책임지는지 흐리게 만들었고 점검주기 허점은 교육, 매뉴얼 업데이트를 늦게 만들었으며 책임 분산 허점은 결제가 위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제선을 다시 손봤고 즉시 결과로 공동 점검 항목이 승인 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 실무자와의 통화가 잡혔습니다. 숫자는 이미 문서에 박혀 있었습니다.
180대라는 2차 계약 물량, 61대라는 현지 생산, 그리고 2028년부터 2030년 사이로 언급된 생산 구간입니다. 단서가 숫자로 모이자 저는 선택을 정했습니다. 자랑의 문장을 빼고 점검과 교육의 문장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성과 문장 지워라. 제가 지시하자 초안에서 감탄형 표현이 빠졌고 즉시 결과로 문서는 협상 자료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점검 항목 고정. 제가 판단을 내리자 통화 상대가 교육 과정의 체크리스트를 보내겠다고 했고 곧바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다만 그 체크리스트에는 통신 장비 항목이 넓게 잡혀 있었습니다. 전장 통신과 위성망 논란이 기사 제목을 타고 다니는 상황에서 이 항목을 그대로 두면 누구의 책임이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출력해 책상 위에 펼치고 통상 라인 담당에게 전화를 걸어 관세 브리핑, 문구와 충돌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통상 라인이 답했습니다. 통신과 공급망을 특정 기업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규격과 절차로만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단서를 잡고 선택을 실행했습니다. 글리비체 교육 체크리스트에서 기업명처럼 읽힐 수 있는 표현을 지우고 규격과 점검 주기만 남겼습니다. 기업명 넣지 마라. 제가 금지하자 방산 라인이 즉시 동일 규칙을 적용했고 문서 전체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었습니다. 여기서 체면을 대표하던 그 반대 대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고집이 아니라 보호장치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흥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를 흥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문맥을 옮기는 작업입니다. 즉시 결과로 공동점검 합의서 초안에는 책임 구간이 더 촘촘히 적혔고 교육과 정비의 범위가 숫자처럼 명확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가가 붙었습니다. 대통령실 야간 회의가 다시 열렸고 저는 결론 문서를 들고 승인 담당자들을 한 방에 모았습니다. 단서가 책임 분산 허점으로 돌아오자 저는 선택을 더 단단히 했습니다. 승인 지연이 생길 문장을 아예 없애는 대신 문장마다 출처를 붙여 뒤로 미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결론 문서에 2025년 8월 1일, 2026년 1월 18일 같은 날짜가 문장 옆에 붙었고 방위사업청과 통상 라인이 같은 문구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출처 없이 쓰지 마. 제가 경고하자 담당자들이 문장 하나마다 기관명을 붙였고 회의실에 말다툼이 문서 작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념은 그때 더 선명해졌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믿음입니다. 관계 회복의 단서는 작게 왔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폴란드 실무창구가 공동점검 합의서의 문장 순서를 함께 맞추겠다고 회신했고 그 회신이 결론 문서에 첨부되면서 서로의 체면이 조용히 지켜졌습니다. 이제 통화 메모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을 같은 의미로 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26년 1월 20일 오전 6시 40분 대통령실 상황실에 다시 로이터 속보가 걸렸습니다. 2026년 1월 18일 브리핑 문구를 정리해 두었다고 안심하던 순간 미국 쪽 관세 통보 문구가 더 날카로워졌다는 실무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단서가 문구의 강도로 바뀌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통상 라인만 따로 떼어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방산 라인과 같은 테이블에서 문장을 다시 잠그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오전 7시 회의가 새로 잡혔고 결제 대기 문서가 다시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문구 다시 잠가. 제가 지시하자 담당자가 브리핑 원문과 회의체 결론 문서를 동시에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긴장은 왜 계속 같은 날로 되돌아오는 것입니까? 오전 7시 12분
방위사업청 요약본에 표시된 2025년 8월 1일 문장이 다시 문제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 61대 현지 생산 180대 추가 도입, 그리고 로이터 기준으로 언급된 2028년부터 2030년 사이 생산 구간이 같은 페이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단서가 일정표로 선명해지자 저는 행동을 택했습니다. 폴란드 실무 창구에 전화를 걸어 현지 생산 구간과 교육 정비 책임 구간을 한 문장으로 묶어도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돌아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문장 자체보다 점검 항목과 책임자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책임자부터 적어. 제가 판단하자 실무자가 공동점검 합의서 초안의 기관명 칸을 먼저 채우기 시작했고 문서의 말투가 홍보에서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국내 쪽에서는 다른 갈등이 커졌습니다. 방산이 경제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느냐는 논쟁이 내부 보고서 문장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단서가 논쟁으로 번지자 저는 선택을 더 단호하게 했습니다. 논쟁을 설득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잠재우겠다는 방향입니다. 즉시 결과로 저는 한 장짜리 표를 만들기 시작했고 표의 첫 줄에 폴란드 항목을 놓고 같은 줄 끝에 반도체 협력 항목을 붙였습니다. 한 장으로 끝내. 제가 지시하자 문서실에서 보고서 상신 형식이 바뀌었고 길던 설명문이 항목 중심으로 접혔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미국의 거래처럼 읽힐 위험은 없습니까? 오전 10시 5분 저는 통화 메모를 꺼내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첫 줄에는 칼러라도 같은 외국어가 아니라 글리비체 61대 문구 확정이라는 우리 문장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서가 첫 줄과 마지막 줄 사이에서 다시 부딪히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반대 대사를 체면의 문장으로 두지 않고 절차의 문장으로 재해석해 회수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즉시 결과로 한 장짜리 표의 머리말이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흥정이 아니라 점검 절차와 책임 구간을 흥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문장 의미가 이동했습니다. 원칙은 절차다. 제가 경고하자 방위사업청 라인이 점검 주기와 승인 담당을 표의 고정 칸으로 넣었고 책임 분산 허점이 문장 안에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위탁 구조 허점은 항목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점검 주기 허점은 교육 매뉴얼 업데이트를 늦추며 책임 분산 허점은 결제를 상단에서 멈추게 한다는 설명을 표 아래에 짧게 붙였습니다. 오후 1시 20분 설득은 숫자로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이라는 안전 문구를 붙인 뒤 전환점의 숫자 3개를 같은 표에서 움직였습니다. 180대, 61대, 그리고 36시간이라는 시간 압박입니다. 단서가 숫자로 고정되자 저는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결제선을 다시 재배치해 공동점검 합의서와 브리핑 요약본을 동시에 올렸고 즉시 결과로 승인 담당자의 코멘트가 한 번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결제 올려. 제가 지시하자 문서가 부처별로 쪼개지지 않고 한 묶음으로 상신됐습니다. 단정 표현 빼. 제가 금지하자 통상 라인이 관세 문구를 협의 방침 중심으로 다시 눌렀습니다. 배포선 닫아. 제가 경고하자 배포 목록에서 불필요한 외부 경로가 빠졌고 회의실 바깥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6시 10분 한 장짜리 문서가 결론 문서 위에 얹혔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61대 교육 정비 체계 납기 구간, 부품 공급 위험, 그리고 반도체 협력. 항목이 같은 페이지에 놓이자 방안의 말이 줄고 손이 빨라졌습니다. 대가로 저는 야간 회의를 다시 받아들였고 신념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문장입니다. 관계 회복은 선언이 아니라 합의서 문구의 정렬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통상 라인이 공동 점검 항목을 결론 문서에 고정하고 폴란드 실무창구에 요청서 형식을 맞춘 채로 재발송하기로 합의하면서 체면을 건 반대 대사는 절차를 지키자는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표 한 장이 회의체의 언어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2026년 1월 20일 밤 11시 20분 대통령실 회의실에는 회의 결론 문서 한 장과 통화 메모 한 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에는 글리비체 61대 문구 확정이 남아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서가 첫 줄과 마지막 줄로 동시에 빛나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결론 문서 문장을 잠그지 못하면 12시간 안에 브리핑과 요청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저는 방위사업청 라인과 통상 라인에 동시에 전화해 야간 회의 소집을 걸었습니다. 회의 지금 열어라. 제가 짧게 경고하자 담당자들이 출력물 대신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고 회의실 공기는 한 번에 조여들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동맹을 흔들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21일 0시 5분 방위사업청 요약본에는 2025년 8월 1일 로이터 보도 단서가 다시 정리돼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에서 61대를 생산한다는 문장, 그리고 로이터 기준으로 언급된 2028년부터 2030년 사이 현지 생산 구간이 굵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단서가 일정표로 박히자 저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폴란드 실무창구로 통화 연결을 시도해 교육과 정비 책임 구간의 표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즉시 결과로 폴란드 측은 문장보다 점검 항목과 책임자 표기가 먼저라는 기존 원칙을 다시 확인해줬습니다. 책임자부터 적어. 제가 판단하자 우리 쪽 결론 문서에 기관명 칸이 먼저 채워졌고 홍보처럼 보이던 표현들이 절차 문장으로 눌렸습니다. 2026년 1월 21일 0시 40분 통상 라인은 2026년 1월 18일 로이터 보도를 바탕으로 관세 협의 문구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칩 관세 논의라는 단어 조합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브리핑을 보는 시장은 방산 뉴스까지 함께 불안으로 읽을 수 있다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단서가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자 저는 선택을 바꿨습니다. 관세를 방어하는 문장으로 쓰지 않고 동맹 운영의 절차 문장으로 묶는 방향을 고정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브리핑 문구에서 공격적으로 들리던 단어가 사라지고 협의 방침과 절차 합의가 앞줄로 올라갔습니다. 단정 표현 금지다. 제가 짧게 금지하자 통상 실무자는 관세 문구를 협의형으로 다시 작성했고 방산 실무자는 글리비체 61대 문장을 교육 정비 책임 구간과 같은 줄에 배치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1시 10분 저는 한 장짜리 표를 회의실 중앙 화면에 올렸습니다. 180대라는 2차 계약 물량, 61대라는 글리비체 생산, 그리고 36시간이라는 시간 압박을 같은 페이지에 넣은 표였습니다. 단서가 숫자로 모이자 저는 행동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제 담당을 회의실로 직접 호출해 결제 순서를 재배치하고 공동 점검 합의 항목을 결제 맨 위로 올렸습니다. 즉시 결과로 승인 병목이 눈앞에서 드러났고 서로 다른 표현이 충돌하는 지점이 형광 표시로 남았습니다. 결제 순서 바꿔라. 제가 지시하자 결제 담당은 상신 경로를 단순화했고 문서가 부처별로 갈라지지 않고 한 묶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1시 45분 제도 허점 3개가 표 아래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위탁 구조의 허점은 통신 장비 항목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점검 주기의 허점은 교육 매뉴얼 업데이트가 일정표보다 늦게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책임 분산의 허점은 결제가 상단에서 멈추며 문구 확정을 늦췄습니다. 단서가 구조로 정리되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허점을 숨기지 않고 허점을 줄이는 절차를 결론 문서 안에 박아넣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결론 문서에는 공동 점검 항목과 점검 주기 표기가 고정됐고 배포선 제한 규칙이 같이 붙었습니다. 배포선 닫아라. 제가 경고하자 파일 공유 권한이 제한됐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던 출력물이 멈췄습니다. 이 표가 거래로 읽히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2026년 1월 21일 2시 20분, 그동안 체면을 대표하던 반대 대사가 다시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 단서가 그대로 남아있자 저는 그 문장을 회수해야 한다는 선택을 굳혔습니다. 원칙을 고집의 언어로 두면 글리비체 61대와 관세 협의 문구가 서로를 찢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문맥을 바꿨습니다. 결론 문서에서 그 문장을 절차를 흥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재배치하고 바로 아래에 책임 구간과 점검 주기를 붙였습니다. 즉시 결과로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는 체면의 방패가 아니라 공동 점검의 기준선처럼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은 절차다. 제가 짧게 판단하자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문장 하나가 싸움이 아니라 고정장치가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3시 5분, 저는 통화 메모를 다시 들고 문서실로 내려갔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인 글리비체 61대 문구 확정은 이제 요청서 첫 줄로도 옮겨붙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지막 줄인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는 결론 문서의 공동 점검 항목 아래에서 뜻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서가 첫 줄과 마지막 줄에서 동시에 살아나자 저는 선택을 마무리했습니다. 폴란드 실무 창구로 보낼 요청서에는 교육 정비 책임 구간과 점검 주기만 남기고 브리핑에는 협의 방침과 절차 합의만 남기는 분리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결론 문서가 잠겼고 결제 담당이 승인 스탬프 위치를 맞추며 마지막 확인을 끝냈습니다. 야간 회의라는 대가는 뼈처럼 남았지만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신념이 문장으로 굳었고 방위사업청과 통상 라인이 배포선 제한과 공동 점검 절차를 서로 받아들이며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결론 문서에 남았습니다. 이제 글리비체 현지화 라인이 움직이는 날, 이 문장들이 실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2026년 1월 21일 오전 9시 대통령실 결론 문서가 잠긴 직후 저는 방위사업청 공유함에 올라온 최종본을 다시 열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폴란드 국방부 문구로 정리된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 61대 현지 생산 항목 180대 추가 도입 항목 그리고 로이터 기준으로 언급된 2028년부터 2030년 사이 현지 생산 구간이 같은 페이지에 눌려 있었습니다. 단서가 한 장에 붙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브리핑 문장만 매끄럽게 만드는 대신 요청서의 점검 항목까지 같은 언어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저는 통화 메모를 꺼내 첫 줄을 요청서 첫 줄에 그대로 옮겼고 결제 담당에게 전화해 최종 배포 시간을 오전 11시로 못 박았습니다. 서명 순서부터 한 번 더 맞추라.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결제선이 다시 정리되며 승인, 지연 위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정말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2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브리핑 문구는 2026년 1월 18일 로이터 보도의 틀
안에서 협의 방침으로만 정리돼 있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칩 관세 논의라는 표현이 들어가되 단정이 아니라 협의라는 절차 언어로만 말하도록 문장이 고정됐습니다. 단서가 문장 구조로 잡히자 저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대변인 라인에 전달될 요약본을 먼저 상신하고 같은 내용이 방위사업청 결론 문서와 충돌하지 않는지 마지막 비교표를 돌렸습니다. 즉시 결과로 통상 라인의 문구에서 강한 단어가 빠졌고 방산 라인의 글리비체 항목에서는 홍보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표현은 절차로만 끝까지 정리하라. 제가 그렇게 금지처럼 못 박자 문장들이 감정 대신 규정처럼 눌려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제도 허점도 문장 아래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위탁 구조가 문구 책임을 여러 갈래로 갈라놓는 허점, 점검 주기가 교육 매뉴얼 업데이트를 늦게 따라오게 만드는 허점, 책임 분산이 결제를 상단에서 멈추게 하는 허점이었습니다. 이 허점들을 숨기지 않고 줄이는 절차를 넣는 선택이 지금 이 문서가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 폴란드 실무 창구에서 글리비체 교육 라인 관련 파일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파일 이름에는 글리비체와 교육, 정비라는 단어가 나란히 붙어 있었고 부마르 라베디 공장 표기 규칙도 같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단서가 규칙표로 잡히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통신 장비 항목을 기업명처럼 읽히지 않게 규격과 점검 주기 중심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저는 문서실에서 체크리스트를 열어 항목을 삭제하고 재배열했으며 방위사업청 담당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동일 규칙을 결론 문서에도 적용해 달라고요. 청했습니다. 점검표 지금 바로 모두 열어라. 이 지시가 떨어지자 담당자들이 같은 파일을 동시에 열었고 표기 충돌이 있던 줄이 한꺼번에 고쳐졌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전차입니까가 문장입니까? 2026년 1월 21일 오후 6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글리비체 현지화 준비 현장에는 교육, 안내 문구가 한국어로도 붙을 수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처럼 단정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더 좁혔습니다. 장면의 감동을 먼저 말하지 않고 그 장면이 성립되는 조건을 문서로 먼저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공동점검 합의서 초안에 교육 시작 전 점검 항목과 책임 구간이 박혔고 배포선 제한 규칙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게임 체인저 숫자 3개가 다시 역할을 했습니다. 180대라는 계약 규모, 61대라는 현지 생산, 그리고 36시간이라는 시간 압박이었습니다. 65억 달러 단서는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이라는 안전 문구 뒤에서 기준선으로만 남겼습니다. 숫자를 성과처럼 말하지 않고 책임 범위로만 쓰는 선택이 오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오전 8시 저는 대통령실에서 폴란드 쪽과 연결된 원격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글리비체 부마르 라베디 공장 내부 일정표 일부가 공유됐고 교육과 정비 절차가 체크리스트 형태로 떠 있었습니다. 단서가 체크리스트로 보이자 저는 행동을 택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점검 주기를 먼저 확인하고 공동 점검 항목의 문구를 결론 문서와 같은 순서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즉시 결과로 폴란드 실무자는 표기 규칙을 만족했다고 답했고 한국 쪽은 책임 구간을 기관명 단위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오늘 안에 반드시 남겨라. 제가 그렇게 경고하자 회의 결론이 문서로 남았고 책임 분산 허점으로 흔들리던 결제가 더는 빠져나갈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오후 1시 회의가 끝나고도 저는 통화 메모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첫 줄의 글리비체 61대 문구 확정은 이제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2028년부터 2030년 사이로 언급된 생산 구간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표지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의 원칙은 흥정이 아니다도 더는 체면의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절차와 점검을 흥정하지 않겠다는 안전장치로 재해석되어 결론 문서의 공동점검 항목 아래에 붙어 있었습니다. 단서가 뜻을 바꾸자 저는 선택을 마무리했습니다. 야간 회의와 인력 재배치라는 대가를 감수하되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신념을 문장으로 남기고 방위사업청과 통상 라인이 배포선 제한과 공동점검 절차를 함께 지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문서가 누군가의 내일을 덜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면 이제 이 약속을 누구와 함께 지키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